삼성전자 주식 은근히 안 좋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4.5%에 우대 이율까지 받으면 6%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할인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요. 안녕하세요, 토기토기입니다. 지난번 1억 모으기 테크트리 영상을 올렸을 때 제 경험이나 팁을 녹여서 설명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의 영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월 250으로 종잣돈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 테크트리인데요. 여러 돈 모으기 귀재분들의 꿀팁도 같이 담았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꼭 같이 실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먼저 5천만 원을 모으려면 과연 얼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매월 100만 원씩 저축을 한다고 단순 계산을 해봤을 때 5천 나누기 100 하면 50이니까 약 4년 2개월이면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건 아무 투자도 없이 단순히 돈만 모았을 때 기준이고 실제로는 적금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니 여기서 더 수익률이 올라갈 테고 돈을 모으는 동안 저희 월급도 조금이라도 더 늘 테니 실제 종잣돈을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은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5천만 원을 4년 이내 모으는 것으로 잡을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저축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플랜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여러분들한테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클래스 101 강의들도 같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부업 콘텐츠 때도 클래스 101 강의를 소개해드려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었어요.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클래스 101에는 구독 서비스가 있어요. 한번 구독을 하면은 280개 이상의 금융재테크 클래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카테고리 클래스를 무제한 수강 가능하고요. 연관된 강의까지도 이렇게 무료 수강이 가능하니까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AI 추천 기능도 있어서 클래스 101에 있는 몇천 개의 클래스 중에서 나한테 잘 맞는 클래스도 추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식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정말 정가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강의료가 굉장히 비싼데요. 이렇게 구독 한번 해두면 여러 강의를 폭넓고 깊게 시청할 수가 있으니 기왕이면 강의 하나를 구매하시는 것보다 아예 구독을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고 장기간 공부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월 250으로 종잣돈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 테크트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총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소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250만 원 중에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을 저축하기 위해선 소비를 150 이내로 끊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그냥 이대로만 따라하면 되는 소비 계획을 한번 세워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주거비로는 50만 원을 잡습니다. 자취를 할 경우에는 월세나 전세 대출이자 이런 주거 관련 비용들을 한 달에 50만 원 이내로 끊어야 하는데요. 그나마 저렴한 동네들 있잖아요. 뭐 서울대 입구역 근처라든가 아니면 뭐 봉천동 근처라든가 최대한 저렴한 동네를 찾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쉐어하우스에서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도 아주 단기간 인턴을 했을 때 제대로 된 집을 구하기에는 너무 여의치가 않고 강남 한복판에 자취방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결국 그때 제가 구한 답이 쉐어하우스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산 안에서 최대한 저렴하게 주거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주거 공간을 찾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식비는 45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점심값은 만 원이 나간다고 가정을 하고 저녁값은 내가 직접 해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단가를 한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잡으면은 꽤 건강하게 밥을 해 먹을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15,000원 예산으로 총 30일 가정을 해서 45만 원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교통비는 5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자취를 한다는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여기에 K패스 사용을 하시면 교통비를 20% 이상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교통비는 5만 원 내외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쇼핑비는 5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사회초년생이어서 아무래도 새로 옷을 사야 되는 일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한 달에 5만 원이면 사실 좀 적은 금액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최대한 스파 브랜드, 스파오나 에이세컨즈나 탑텐이나 무신사 스탠다드, 미소 이런 파워 브랜드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5만 원을 한 달에 다 쓰지 마시고 여름 옷값을 최대한 아껴서 이 비용을 모아놨다가 겨울에 코트나 패딩이나 큰 돈 들어갈 일이 많잖아요. 큰 돈을 한 번에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행으로는 1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매월 10만 원씩 10개월을 모아두면은 100만 원이 되니까 이 정도면 친구랑 동남아 여행 한번 다녀올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2년을 모으면 뭐 유럽이나 뭐 미주 여행도 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종잣돈을 모으겠다는 목표가 있으니까 저는 웬만하면 동남아 여행선에서 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는 하고요. 경조사 같은 경우는 일단 5만 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아직까지 주변에 결혼하는 사람이나 뭐 부고나 이런 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회초년생
은행들은 모든 이런 경조 소식에 대해서 반응을 할 필요는 아직 없기는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팀장이나 좀 직위가 있으신 분들은 회사 내에서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청첩장을 받으면은 형식적으로라도 축의금을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신입사원은 굳이 그러는 경우는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5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험은 1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실비랑 안보험은 필수라고 생각을 해서요. 넉넉 잡아 일단 10만 원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으로 청약에 10만 원을 잡았습니다. 청약을 사실 월 250만 원에 워낙 타이트 해가지고 예산이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기는 했는데 돈에 관심이 있으시고 자산 모으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미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고 청약에 대해서도 당연히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청약 10만 원도 여기 같이 넣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비상금 10만 원을 남겨놨습니다. 비상금 10만 원은 이자를 많이 주는 월급 통장이라든가 CMA 이런 것처럼 매일매일 이자가 쌓이는 계좌에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총 150만 원이 되는데요. 매월 쓰는 금액이 많이 바뀌는 변동비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쇼핑이라든가 여행비, 비상금 이런 것들은 토스 모으기 통장 기능을 활용해서 모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달에 다 쓰지 않더라도 같은 금액을 모았다가 나중에 큰 돈이 필요할 때 한 번에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중에서 그 각자 상황에 맞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금액을 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취하지 않고 본가에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비랑 식비를 조금 더 아낄 수 있겠죠. 여기서 70만 원 이상은 더 저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저도 첫 월급이 200이었을 당시에 본가에서 출퇴근을 하느라 그나마 비용을 조금 아껴서 월에 100 이상씩은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기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적금하기인데요. 저희한테 남은 돈이 100만 원이 있죠. 그러면 이 100만 원에 70만 원은 청년 도약 계좌에 넣을 것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적금 상품인데요. 한 달에 70만 원이나 적금에 넣다니 너무 아까운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청년 도약 계좌에서 기준금리랑 정부 기여금을 다 합하면 받을 수 있는 연 최대 수익률이 9.54%예요. 여러분들 적금 말고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해서 9.54% 수익 만들 수 있으신가요? 이게 청년 도약 계좌가 은행들 기준금리만 해도 4.5%에 우대이율 까지 받으면 6%까지 올라가는데 매년 재테크로 4% 이상의 연수익률을 고정적으로 낼 수 있는 사회초년생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들 적금이라고 하면 좀 지루하게만 생각하시고 따분하게만 생각하시고 미련하다고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워렌 버핏이 가장 중요한 투자 원칙으로 한 말이 있어요. Never lose money. 돈을 잃지 말라는 거죠. 이건 특히 사회초년생 때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 저희가 흔히 복리의 마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돈이 굴러가서 쌓이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쌓여 올라가는 상황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데 이 복리의 마법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연애 딱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투자를 했는데 그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을 때 아무리 그 전해와 다음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다고 해도 그 마이너스의 타격감이 복리 효과처럼 꽤 큽니다. 실제로 제가 챗GPT한테 해서 계산을 해봤는데요. 초기 투자금 100만 원으로 매년 10%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갔을 때의 수익과 10년간 20% 수익, 마이너스 20% 수익을 번갈아 가면서 기록을 했을 때 총 수익 차이가 3배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 후자의 경우에는 10년을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조차 얻지 못하는 손실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복리 효과는 사실 수익률이 안정적일수록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이렇게 변동성이 크면 겉보기엔 평균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 보여도 실제 결과는 불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손실이 발생한 해가 포함이 된다면 다음 해 수익률이 아무리 높다 한들 그 원금을 회복하기가 생각보다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적금이라고 너무 지루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부에서 하는 적금 상품이 있으면 꼭 가입을 하세요. 다만 이 적금은 최소 3년 이상은 묶어놔야 이득을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매월 70만 원이 3년 이상 꾸준히 내기엔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면 5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좀 금액을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투자하기입니다. 여기서 남은 돈 30만 원은 주식 투자를 할 건데요. 전부 투자에 넣어버리면은 사실 조금 돈의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적금 금액을 조금 줄이거나 투자 금액을 조금 줄이고 매월 현금을 더 조금씩 남겨놓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하려고 할 때 진짜 막막한데요. 저도 처음에 뭣도 모르고 삼성전자부터 샀었는데 삼성전자 주식이 은근히 안 좋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가장 대표적인 우량주잖아요. 정말 거대한 우량주들은 은근히 잘 안 오릅니다. 그 변동성이 사실 크지는 않거든요. 이
고량주는 사실 안정적인 게 더 크죠. 몇 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수익률이 생각보다 좀 에게 이것밖에 안 돼? 하는 수준일 수도 있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특히나 요즘에는 뭐 잘 나가는 기업들도 힘들다 하는 그런 시기이고 하니까. 그리고 사실 주식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거든요. 뭐 투자처만 해도 뭐 미국 주식, 국내 주식, 여기에서도 또 뭐 가치주, 성장주, 배당주, ETF 투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투자처가 있고, 방법론만 해도 뭐 차트 분석을 하는 사람, 뭐 퀀트 투자를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여러 기술적인 방법이 있거든요. 이걸 모르고 여기저기서 주는 이 주식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다 보면 가치주 투자하는 사람이랑 배당주 투자하는 사람은 하는 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준도 잘 안 잡히고 헷갈리고 애매하게 그 사람들 하는 말 따라가려고 했다가 처음에 주식 투자만 망하고 수익률도 못 얻고, 그래서 저도 몇 년간의 실패 끝에 결국 저한테 맞는 투자가 ETF 투자라는 것을 조금 깨닫게 돼서 저는 요즘에 주식 투자는 ETF 위주로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ETF 투자를 그래도 추천을 하는 이유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한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주식 상품이 묶여있는 이 포트폴리오 구성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산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고요. 예측도 더 쉽고 조금 더 수익률을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공격적인 ETF 이런 걸 또 찾으면 되기 때문에 투자처를 찾기가 제 기준엔 조금 쉽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ETF 투자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전 영상에서도 추천해드렸던 책이기는 한데 마법의 연금 굴리기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투자해라 라고 이렇게 대놓고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사회초년생 분들이 처음 돈 공부 시작할 때 진짜 읽어두면 좋은 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의 투자법을 선택하게 되시든 재테크의 근본은 일단 거시경제를 읽을 줄 아는 것이거든요. 지금 경제 사이클이 호황기인지 불황기인지 뭐 금리 인상기인지 하락기인지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내가 지금 주식을 살지 채권을 살지 뭐 금을 살지 포트폴리오 배분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할 수가 있고, 주식 안에서도 어떤 산업군의 주식을 선택할지 배당주를 살지 성장주를 살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일단 가장 쉬운 책으로는 저는 불황에도 승리하는 사와카미 투자법, 경기 순환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면 좋다라고 이렇게 딱 그래프로 정리가 된 게 있어가지고, 또 이게 읽기도 굉장히 쉬워요. 문장도 굉장히 단순하고 어렵게 쓰여진 글도 없고 해서 이해가 쉬워서 이 책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클래스 101 강의에서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주부의 경기 사이클과 주식 기초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 찾기 추천드립니다. 방금 책에서 이 경기 사이클별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 그건 알겠어. 그래서 지금 이 경기 사이클이 어떤 국면에 있는데? 라는 걸 이해하는 거는 본인 스스로의 판단과 그 능력에 따른 거거든요. 강의를 보시면 이 경기 사이클이 지금 어느 국면에 와 있는지를 경기 지표에 따라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정책을 발표하면은 금리가 조금 내려가는 국면에 맞이한 거다. 아니면 뭐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되면 이거는 뭐 어떤 사인이다. 여러 지표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거시경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한번 봐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다 하면 3시간 정도면 볼 수 있는 분량이거든요. 여기서 뭐 배속까지 하면 더 빨리 볼 수 있을 테니까 하루 이틀 출퇴근하는 시간이면 다 볼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보는 대신에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단계는 부동산 공부하기인데요. 사실 위의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4년 안에 5천만 원 모으기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종잣돈 모으기를 넘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결국에는 내 집 마련이잖아요. 저도 처음에 5천만 원을 모으게 됐을 때는 아, 내가 꽤 큰 돈을 모았구나 라는 이런 실감이 처음 들기 시작하면서 이 돈이면 이제 내가 뭔가 큰 투자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물론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5천만 원으로 부동산에 벌써 투자를 하기는 조금 섣부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쨌든 부동산 공부는 이때부터 시작하는 것은 완전히 좋고 손해볼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때 부동산 책들 막 여러 가지 사서 공부하려고 하면은 실전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부동산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해도 안 되고 너무 좀 어려워서 의욕이 팍 꺾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클래스 101에 있는 20대 30대를 위한 내 집 마련의 첫걸음, 부동산 공부는 빠를수록 좋다 라는 강의를 추천드립니다. 이 강의를 하시는 분이 그 부동산 공부를 할 때 필수로 깔아야 되는 아실이라는 앱의 대표님이시거든요. 2030을 위한 내 집 마련 로드맵부터 정말 기본적인 부동산 용어랑 실제 집을 보러 갔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런 식의 실전적인 이야기까지도 자세히 담아주셔서 정말 처음에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기에 좋은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혹시 부동산 스터디를 하고 계신다면 스터디원분들이랑 같이 보시고 같이 임장도 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꼭 집을 사지 않더라도 자취를 하게 된다면 임장 가고 뭐 계약하고 대출 알아보고 이런 이야기는 정말 지금 당장 내 현실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미리 알아두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급 250만원으로 5천만원 모으기 테크트리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오늘 분량상 ISA라든가 청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는 내용을 많이 말씀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기회가 된다면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계속 토게토게를 구독하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플러스 101에서 지금 할인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재테크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꼭 구독해보시고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